오늘은 부동산 투자자와 다주택 보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2월에 나온 이 대법원 판결은요,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판례를 모른다면 나중에 가산세 포함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과 피해야 할 이 판례의 함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법원 2024두 55416 판결은 이번 2025년 2월 13일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는 처음에 두 채 주택, 기역, 니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주택 C를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서 3주택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기역주택을 먼저 팔아서 2주택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니은주택도 팔았습니다. 그럼 원고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니은주택을 팔 때는 신규주택인 디귿주택이 니은주택의 대체주택이니까 그럼 결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 상식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새 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이사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이것도 비과세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2주택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법령 문구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특례는 원래 1주택자였던 사람이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원고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2주택자였고 거기 한 채를 더 사서 3주택자가 되었다가 다시 2주택자가 된 케이스였거든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그리고 조세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1주택을 처분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요. 그리고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판례를 보고 많은 분들, 특히나 세무사 분들도 똑같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다주택인 경우에 2주택을 만들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도 3주택이라면 비과세를 못 받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점인데요. 이 판례에는 하나 더 함정이 있습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최종 1주택 규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해서 1주택만 남겼을 때 그 남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산정 제도라고 불렸거든요.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최종 1주택만 남은 날, 그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이 기산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한 주택 남은 시점부터 다시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가 꼭 필요했던 규정이었던 거예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하고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거주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시잖아요. 그 세법이 특히나 양도소득세가 여러 번 개정됐다는 것을. 이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 1주택 규정, 방금 말씀드렸던 1주택 규정이 폐지돼서 결국 원래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주택수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즉, 과거에 다주택자였더라도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는 결국 일시적 2주택에도 적용되는 규정인데, 최종 1주택 규정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합과 등 다양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사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에 최종 1주택부터 보유기간이 새로 기산되는 규정이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1주택 규정 폐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과 흔한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2년 거주 요건까지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202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여전히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요. 이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안부터 적용되면서 그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양도했을 때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2년을 기산을 했었는데,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통합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으로 다시 회귀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1주택 규정 폐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는 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판례에서의 쟁점은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 보유자가 그 중에 하나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로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 중에 니은주택을 2021년 11월 26일 날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과세당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됐었으니까 위의 사례는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였으며 이후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을 2022년 법 바뀌기 전에 양도했으니까 최종 1주택 규정, 그러니까 새로 기산된 기준으로 적용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은 위의 주택이 과세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유는 니은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니은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아마도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비과세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최근에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나 주택 처분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앞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상담 사례, 문의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금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텍스TV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훈 세무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